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을마다 그 지역의 젓가락 문화 상품을 파는 매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상하이를 가면 상하이 기념 이렇게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있는데요. 매장이. 한국은 사실은 젓가락을 판매하는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5손가락에도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젓가락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지 않고 그리고 깨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식사 문화를 조금 독특한 숟가락, 젓가락의 식문화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시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마켓이나 이런 이제 그냥 일반 상점에 갔을 때는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내기 한 그냥 저렴한 식당 젓가락 같은 게 그냥 쭉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젓가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개발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예를 들면 면세점이라든지 외국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좀 유통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젓가락이나 식문화나 이런 문화에 가까운 생활에 가까운 문화를 먼저 서양에다가 소개를 한 게 일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젓가락이다 아시아의 젓가락 하면 일본 거를 이제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젓가락이라고 하는 물건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든지 그 역사 문화적인 그런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그쪽을 먼저 알아채고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분들을 만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젓가락의 형태나 역사나 용도나 식사 예절에 대한 차이점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그 사용법이나 그 중요한 예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정식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좀 더 계속 시켰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부터도 인식이 확실히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왜 차이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우수한가를 좀 확실히 인식을 하는 교육이 일단 먼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확실히 우수한 거는 도구가 2개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젓가락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을 해요, 사실은. 근데 필요하면 이제 국을 뜨는 이제 이런 이제 도자기 숟가락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국과 일본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항상 짝을 이루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음양의 조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도구가 완벽하게 해내기 힘든 여러 가지 기능을 2개가 힘을 합쳐서 서로 보완을 해간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서로의 조화라든지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보완해가면서 사는 이렇게 해서 감싸주는 약간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숟가락 젓가락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나무 젓가락도 많이 사용은 하지만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금속 젓가락이고 여러 가지 이런 숙달된 손가락의 근육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섬세한 작업 그리고 미묘한 컨트롤이 필요한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 두뇌의 일단은 IQ에 관련된 여러 가지 두뇌 발달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훨씬 좋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뇌 연구하는 과학자 선생님들도 논문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공방에 가면은 이제 그 젓가락을 사용했을 때랑 포크를 사용했을 때 뇌에 뇌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뇌 과학 쪽으로 연구하시는 학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실제로 두뇌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문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개인 업자가 하기는 참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거나 뭐 막 재력이 있으면은 사업을 크게 벌리면은 그만큼 효과도 빨리 돌아오겠지만 이제 그냥 개인 사업자가 혼자서 하기는 조금 벅찬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몇 시와 함께 같이 연계를 해서 강사 젓가락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 교육도 좀 이제 몇 군데서 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젓가락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이제 교육을 조금 하다 보면 그만큼 젓가락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거고 필요성도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상품이 더 개발될 거고 필요하다 보면 요구에 의해서 매장도 늘어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아이와 성인의 교육부터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젓가락 청주 공항에 안에 면세점 상품으로 젓가락 상품을 이제 하고는 이제 시도도 해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앞으로 좀 갈 길이 많이 멀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젓가락 페스티벌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공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그 중에 괜찮은 게 이제 상품화되는 것도 한번 시도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출장 교육도 사실 여기 서울 한쪽 요 구석 동네에 찾으러 굳이 배우러 오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일단은 제가 최대한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는 있는데요. 네. 찾아오시려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을 미리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공방을 방문해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공방은 이제 조금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한 대여섯 분 정도고 그 이상은 제가 이제 출장 수업을 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딱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강동구내 이제 각 초등학교들은 쭉 이제 순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강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젓가락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배고프고 사람은 사실 먹고 사는 건 가장 1차원적인 본능이잖아요. 그 본능을 컨트롤하면서 견디면서 스스로를 자제시키면서 젓가락이라고 하는 어려운 테크닉을 익어질 때까지 연습을 시키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손으로 먹고 싶은 거를 우아하게 젓가락이나 식사 도구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본능을 자제한다는 게 사실 어린이 시절에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젓가락질을 배운다는 거는 그냥 밥을 잘 먹고 예쁘게 안 흘리고 먹기 위한 1차원적인 그런 뭐 기능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는 사실 스스로의 그런 본능을 아주 1차원적인 기본적인 본능을 자제하면서 빨리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천천히 젓가락질을 해가면서 씹어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떠한 그 기술이라는 게 손으로 하는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배가 너무 고프고 빨리 먹고 싶고 저게 맛있어 보이고 좋은 냄새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젓가락질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 몇 달, 몇 년 동안 인간은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물적인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구분시켜주는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저희 협동조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이제 강동구 상품이라든지 이제 서울시 상품을 개발해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일단은 강동구를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젓가락에 접목시켜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갑자기 또 딴 얘기로 가지만 협업팀에서 받았던 그 지원받았던 기계들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좀 엄두를 못 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젓가락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젓가락에 담겨 있는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방시화자라고 검색하시면 쇼핑몰이 나옵니다. 공방시화자라고 네. 치면은 쇼핑몰이 나온다. 네.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구매할 수도 있고, 네. 교육 신청도 거기서 돼요? 교육 신청은 아직은 거기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 교육은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예약이 들어오면 시간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 이 시간이 조금 1시간 전에는 이 시간이 수업 가능했다 갑자기 안 되고, 갑자기 명수가 되고, 한 명은 자리가 되고 10명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이 있어서 처음에 네이버 예약을 활용을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네. 예. 확실하게 전화죠. 네. 네.